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19년 1회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험 유형으로는요, 전체적으로 어렵거나 까다로운 문제가 없는 평이한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다만 업무 프로세스 문제가 사례가 없는 용어 위주의 문제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해당 과목에 나오는 용어들을 충분히 학습하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문제 1번 알고리즘 문제입니다. 사원 50명의 이름과 토익, 근무평가, 자격증 점수를 각각 입력받아 이름별 총점을 계산한 후 총점 기준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출력하는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이 처리 조건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괄호 1에서 5에 해당하는 각 답안을 쓰시오. 해당 문제는 15점이고요. 1번에서 5번 5개의 문항이 있으니까 각 문항당 3점씩 배정이 되겠습니다. 처리 조건으로는요. 배열의 크기가 5일 경우 배열의 요소는 1부터 5까지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배열의 크기가 5일 경우 A 괄호 5로 표시하고 배열 요소는 A1부터 A5로 구현된다고 가정한다. 일반적인 순서도의 배열 구성이죠. 다음 처리 조건은요. 어떤 사람의 석차를 1등이라고 가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석차를 계산한 후 점수와 함께 바로 출력한다. 석차를 구하여 바로 출력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볼게요. 석차 구하기 알고리즘은요. 점수에 대한 석차를 알려면 다른 사람들과 점수를 비교해 보면 된다. 다른 사람들과 점수를 비교하기 전에는 1등이고 다른 사람의 점수와 비교하다가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석차를 1씩 증가시키면 된다. 여러 사람의 석차를 계산한다면 이런 작업을 모든 사람에게 반복해 적용하면 된다. 점수 배열에 다음과 같이 자료가 들어있을 때 석차를 구해 석차 배열에 저장해보자. 예시 문제로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첫 번째 점수 70의 석차를 구하기 전에 1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석차의 1을 기억시킨다. 위에 보시면요. 70, 80, 60, 90, 50이 저장되어 있는 점수 배열이 있죠. 여기서 가장 첫 번째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인 70의 석차를 구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점수들은 1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70의 석차에 1을 저장한 상태에서 시작하죠. 다음 볼게요. 첫 번째 점수 70을 다른 점수와 비교하여 다른 점수가 크면 첫 번째 점수에 대한 석차를 1씩 증가시킨다. 그럼 아래에 있는 점수 배열을 한번 보세요. 지금 70 있죠? 70이 이렇게 있는데 70은 이제 모든 배열의 모든 요소를 한 번씩 들려가면서 각 수와 비교를 합니다. 모든 배열을 들린다고 했으니까 자기 배열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70은 이렇게 자기와 한번 비교해서 70이 70보다 큰가? 아니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80이 70보다 큰가? 80이 70보다 크므로 1을 더해줘야겠죠? 이제 다음 배열 요소 보면요. 60과 비교하여 60이 70보다 큰가? 아니죠?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90을 비교해 볼게요. 90은 90은 70보다 크죠? 그러면 똑같이 80과 마찬가지로 1을 더해줍니다. 다음 50과 비교해 볼까요? 50은 70보다 크지 않죠? 그럼 총 몇 번이 더해졌죠? 네,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더해졌으니까 처음 석차 1에서 추가로 2가 더해져서 밑에 이렇게 70의 석차가 3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출력한다면 이 상태에서 바로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럼 다음 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점수 80의 석차를 구하기 전에 80 역시 1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석차의 1을 기억시킨다. 앞에서 말한 대로 80 또한 1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수를 다 비교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80의 석차 1을 저장시킨 다음에요. 두 번째 점수 80을 다른 점수와 비교하여 다른 점수가 크면 두 번째 점수에 대한 석차를 1씩 증가시킨다. 앞에 것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80은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배열의 모든 요소로 돌아다녀야겠죠? 먼저 70과 비교합니다. 70이 80보다 큰가요? 아니죠. 1을 더하지 않습니다.
이제 80은 또 다시 자기와 한번 비교해 봅니다. 80이 80보다 큰가요? 아니죠. 이제 그 다음 60과 비교해 볼까요? 60과 비교해 보면 네, 60이 80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제 90과 비교해 볼까요? 90은 80보다 크죠. 그러면 이렇게 1을 더해주면 됩니다. 또다시 다음 마지막 수인 50과 비교해 보면은 네, 50은 80보다 크지 않으니까요. 총 네, 한 번 더해져서 처음에 석차 1에 플러스 1을 더해줘서요. 80의 석차는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점수도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점수와 비교하여 석차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의 나머지 처리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변수 설명입니다. 먼저 name이라는 변수는 이름이 저장된 배열이라고 하고 있고요. 토익이라는 배열은 토익 점수가 저장된 배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군이라는 배열은요, 근무평가 점수가 저장된 배열이고요. LIC라는 배열은 자격증 점수가 저장된 배열입니다. sum 배열은요, 각 점수의 합계가 저장된 배열이고 t는 입력받은 자료의 개수가 저장된 변수입니다. k는 비교 기준의 점수의 위치를 지정해주는 변수라고 하고 있네요. h는 비교 대상의 위치를 지정해주는 변수입니다. rank는 석차가 계산되어 저장될 변수입니다. 앞에 알고리즘에서 공부하신 걸 잘 생각해 보시면 각 배열이 어디에 쓰일지 조금 예상이 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알고리즘의 순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도 먼저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리고 각 선언을 합니다. 선언에 뭔가 조금 문제가 다르죠? 원래 50이 선언되어야 되지만 저희가 디버깅의 편의를 위해서 3으로 수정하였습니다. 3개의 값만 입력받고 해당 디버깅 과정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 네, t를 선언하고 t를 1로 초기화줍니다. t는 어떤 변수죠? 입력받은 자료의 개수가 저장되는 변수입니다. 그럼 다음에 살펴볼게요. 이름과 토익 점수, 근무평가, 그리고 자격증 점수를 입력받습니다. 각 점수는 네, 임의로 이렇게 입력받는다고 가정할게요. 첫 번째 요소에 해당하니 먼저 네임에는 첫 번째는 화이트가, 그 다음 89, 45, 55가 각각 네, 각각의 배열에 저장되겠죠. 그런 다음 어떻게 하나요? 토익과 근무평가 그리고 자격증 점수가 합해진 것을 또 어디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sum 배열입니다. 아까 sum 배열이 점수의 합계가 저장된다고 했죠. 그러면 합계가 저장 뒤로 보면은 sum 배열은 바로 쓰이고 있어요. 뒤에서도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따로 저장하는 그런 루트가 없으니까 여기서 저장해 준다는 것을 네, 파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똑같이 같은 배열의 요소에 같은 위치에 저장돼야 되니까요. 여기는 sum t가 되겠죠. 뒤에 점수들이 저장되는 위치랑 똑같이요. 그럼 2번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뒤에 조건문을 한번 볼까요? 다음 조건문을 t가 3보다 이하인 경우 뒤로 들어가서 다시 입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입력을 받을 때는 t가 어떻게 돼야 돼요? t가 다음 요소, 다음 배열의 다음 요소를 저장해 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t가 하나씩 더해지는 t 플러스 1이 와야 정답이 됩니다. 뭐 여기서 t가 1이 저장된다면 다시 name 이름과 토익 점수, 근무평가, 자격증 점수 부여받을 때 어디에 저장될까요? 네, 두 번째 요소에 저장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요소에는 브라운 67, 80, 39가 저장되고 세 번째 요소에는 릴리 77, 65, 100이 저장되면서 t가 3일 때 t가 4가 되면서 뻗어나가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디버깅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t가 1일 때 어떻게 되나요? 각 토익 근무평가 자격증 점수 합하면은 189가 됩니다. 189가 됐고요. 189 이렇게 되고 네, 점수가 합계가 저장돼서 다시 여기서 어떻게 돼요? t가 2가 되겠죠. 그럼 다시 조건문을 만나서 t가 3보다 작으니 이렇게 돌아갑니다. 뒤로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럼 다시 2번 두 번째 각 배열의 두 번째 요소에 브라운 67, 80, 39를 받아서 각 합계인 몇인가요? 186이죠. 186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다시 t는 t 플러스 1을 만나서 어떻게 되나요? 3이 되겠죠? 3이 되면 t는 3보다 작은 또 이하가 되니까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또 입력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1, 2, 77, 65, 100을 입력받겠네요. 각수를 합하면 몇인가요? 242가 됩니다. 네, 썸이 242를 저장했으면 다시 t는 t 플러스 1이 되죠?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t가 4가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t가 3보다 이하인가? 3보다 작거나 같은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부가 종료되면서 1번과 2번의 정답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입력부가 끝났으니까요. 위에서 필기한 부분은 좀 지우고 다시 아래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석차를 구하는 처리 부분입니다. 입력 이쪽 부분이죠. 아까 구한 답인 1번과 2번은 먼저 적어둘까요? 1번은 sum t였고요. 2번은 t는 t 플러스 1이었죠. 자, 이제 봅시다. 네, 반복문으로 시작합니다. 반복문을 보시면요. 빈칸, 반복 변수가 들어갈 자리가 3번으로 비어져 있고요. 그 반복 변수가 1부터 3까지 1씩 증가하면서 3번 반복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바로 다음에 조건문 sum k와 0을 비교하는 조건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sum k라고 했는데 지금 k 변수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나요? 아무 곳에도 k 변수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럼 자연스럽게 3이 k가 들어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보면은 sum k의 요소를 가리켜야 되는데 k가 값이 없어요. k가 값이 없으면은 배열의 어떤 요소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게 되죠. 때문에 k 변수가 반드시 어떤 수, 예를 들어 지금 배열이 3개의 요소니까요. 1부터 3 사이의 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k 변수를 지정할 수 있는 위치가 위에 없으므로 지금 3번에는 당연히 k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3은 k라고 적어주고요. sum k는 뭐죠? 지금 sum에 들어가는 걸 써볼까요? sum은 현재 지금 입력값에서 1번, 2번, 3번 배열이 지정 3개의 요소가 지정된 배열이죠. 각각 189, 186, 그리고 242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여기 디버깅표로 확인해보면 알 수 있죠. 자, sum k가 1일 때 sum k는 몇이죠? 189죠. 189가 0과 비교해봅니다. 0이 아니니까 네, yes로 들어가게 되죠. 얘는 같지 않음이란 뜻이에요. 그럼 yes로 가게 돼서 랭크에 1을 저장합니다. 아까 알고리즘 생각해보세요. 모든 점수는 일단 1, 1이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연산을 시작한다고 했죠. 그 다음 또다시 반복문이 나옵니다. H 반복문이죠. H는 1로 시작해서 3까지 1씩 증가하는 그런 반복문입니다. 위와 동일하게 3번 반복하게 되겠네요. sum k는 어떤 것과 비교해서 만약 어떤 것이 더 크면 네, 5번 무엇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알고리즘 생각해보세요. 무엇과 비교했죠? 각 배열의 각 요소들과 비교했죠. 1, 2, 3의 썸에 들어가 있는 각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4번은 썸이 되겠고 그럼 어떤 요소가 가르쳐야 될까요? 여기서 보세요. K변수는 뭐라 그랬죠? K변수는 비교 기준이 되는 점수예요. 기준이 되는 점수랑 어떤 걸 비교해야 되죠? 비교 대상이 되는 위치. 비교 대상이 되는 위치의 점수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H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sum k가 1일 때 h의 각 1, 2, 3을 비교하고 2일 때도 1, 2, 3을 비교하고 3일 때도 1, 2, 3을 비교해서 아까 석차를 구하는 구조가 완성이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5번은 뭐가 되겠어요? 아까 비교 대상의 점수가 더 크면 석차에 1을 더한다고 했죠. 그럼 석차는 여기서 어떤 변수인가요? 랭크 변수죠. 랭크에 1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랭크는 랭크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디버깅표를 작성해 볼게요. 지금 H 반복으로 들어가세요. H는 1이 되겠죠? H가 1일 때 sum H는 189입니다. 189와 189를 비교해요. 어떤 게 더 크죠? 딱히 큰 것도 없고 같으니까 노로 들어가게 되겠죠? 노로 들어가게 돼서 아무 변화도 없이 다시 H의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H가 2일 때 sum H는 몇인가요? 186이죠? 186과 189를 비교했을 때 186, sum H가 큰가요? 아니죠? 그러면 다시 반복문의 처음으로 들어가서 H가 3이 됩니다. H3은 sum H의 3은 그럼 이번엔 242입니다. 242와 180 비교했을 때 sum H가 sum H가 더 크죠? sum H가 더 크니까 랭크에 플러스 1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랭크는 2가 되겠네요. 이렇게 H가 3이 되고 반복이 종료되고 다음 뭘 해야 되나요? 출력을 해야 되죠. 출력을 하게 되면 현재 K는 1이죠. K는 1이고 이름은 뭔가요? 이름은 아까 입력 테이블을 불러오게 되면 화이트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화이트를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썸K를 적으라고 합니다. 썸K는 189죠. 189. 그리고 랭크는 2네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디버깅 해볼까요? K가 2일 때는 몇인가요? 썸K는 186이죠. H는 이제 H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랭크에 1을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H로 들어가서 H가 1일 때 H가 1일 때는 위랑 똑같이 되겠네요. 189가 되겠고요. 이제 189와 186을 비교해 보세요. 189, sum H가 더 크죠? 그러면 랭크에 또 1을 더해줘서 랭크는 2가 됩니다. 다음, H가 2일 때 186이죠? 186과 186을 비교했을 때 sum H 186이 더 크지 않으니까요. 그대로 넘어가고요. 3일 때 240이죠? sum H는 240이와 186을 비교하면 242가 더 크니까 다시 랭크에 플러스 1을 더해줘서 3이 됩니다. 그럼 또 H 반복이 끝났으니 출력을 해줘야겠죠? 또 K는 2죠? K는 2, 이름은 브라운, 그리고 sum K는 186이고요. 그리고 랭크는 3이 되겠네요. 다음 K가 3일 때입니다. 3일 때는 sum K는 240이죠. 240이고 그리고 랭크에 1을 초기해 준 다음에요. H에 들어갑니다. H 반복문에서 H가 1일 때 똑같이 189죠. 189와 241을 비교하면 랭크의 증가가 없습니다. H가 2일 때는요. 186이죠. sum H는 186이니까 또 비교해보면 186이 더 작으므로 또 랭크를 더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H가 3일 때는요. 240이죠. 동일한 값이니까 또 더 크지 않으므로 랭크에 더하지 않고 그대로 H 반복문이 종료되죠.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3, 릴리가 되겠고요. 여기가 3이죠. 3하고 릴리. 그 다음에 썸K를 줄게요. 썸K는 242. 그 다음에 랭크는 1이죠. 이렇게 하면은 모두 출력이 되었네요. 이제 K가 3이 되었으니까요. K의 반복문도 이제 종료되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순서도가 스탑을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 순서도는 이전에 시험에서도 출제되어 가지고 만약 이전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셨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각 변수들의 용도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변수들은 t, k, h 그리고 sum 정도가 되겠네요. 랭크는 알고리즘 알면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변수니까요. 기준이 되는 변수 k랑 대상이 되는 변수 h, 이 두 가지 변수를 중점으로 각각 알고리즘 어떻게 수행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시면요. 빈칸을 채우는데 아무 문제도 없으셨을 거예요. 만약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순서도 설명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